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예외인 현황도로 그동안 공부했던 7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이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인 도로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이 그동안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허가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현황 도로를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해 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발생된 공백과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과의 이해상충으로 방치된 현황도로도 있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던 시절에 국민을 위해서 허용된 각종 완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 완화 규정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를 충족시킬 진입로를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 즉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사용 승낙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앞서 공부한 7개의 사례 제목만 다시 보면, 첫 번째는 공동주택 사업지구 내외에 있는 현황 도로로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를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축법 너비 기준이나 구조 기준에 맞는데도 소유가 사유라는 이유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두 번째는 하상도로 또는 제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쓰겠다는 허가 신청을 불허해서 대법원에서 건축법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 2호에 근거해서 주변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로 통해서 건축 신고를 받아준 사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 지정 도로가 없어진 책임을 국민에게 떠밀고 있는 지자체. 다섯 번째, 사유 골목길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판결이 있어도 또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여섯 번째는 비도시 면지역의 현황 도로를 기부 체납받지 않거나 건축법 도로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지자체. 다음 7번째는 대도시의 토지구역정리 사업지구의 도로는 사도라고 해석하는 지자체 등이었습니다. 이 7가지 대표적 사례는 모두 지자체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강의에다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세요. 그런데 지자체는 이런 소극적 행정이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자체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업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업무 지침만으로 모든 현황도로 분쟁이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선 허가 공무원이 본인이 적극 행정을 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상급기관의 면책 기준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업무 지침을 만들어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서 진입로가 될 수 있는 현황 도로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현황도로 전부 또는 일부가 사유인 경우에는
일선 허가 공무원도 그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즉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현황 도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너비 기준도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다면 허가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제한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 신청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의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뭐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든. 그런데 만약 그 현황 도로가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그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해 준다면 허가권자는 그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뺏는 것이 되죠. 그래서 허가권자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 도로라면 그 현황 도로는 공공시설 및 공익시설로서 지자체장이 어떻게든 건축법 도로인 공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현황 도로는 접도 의무 예외 또는 조례도로 지정 등 건축법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용권 또는 주민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현황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의 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서, 준공 및 사용승인 검사서, 현장 조사서 등을 검토해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즉 모든 현황도로의 조성 경위를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거나 지자체장이 만들거나 또는 적정한 보상을 하여 건축법 도로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기반시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지자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을 위하여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하는 어려움도 물론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법률에 없는 적극 행정을 하다가 그 책임, 징계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또는 관행에 빠져드는, 즉 적극 행정을 펼치면 주변에 또는 앞선 선배, 상급자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야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분위기에 결국 적극 행정을 하고 싶은 공무원도 소극 행정 분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건축허가 신청서 및 협의 자료를 지자체가 스스로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 또는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 주어 가지고 국민이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의 확보 의무를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부여한 목적은 공익 달성, 도로 확보라고 하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접도 의무 부여하는 그런
목적이 결국 공익 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금도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개설된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분쟁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민법 영역이라면서 대법원으로 이런 모든 업무를 넘기면서 결국 국민을 법원으로 내몰아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는 국토부 및 지자체는 얼핏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 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국토부 및 지자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이용권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황 도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수준으로 적당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 소유자의 소유권도 보호하고 그 주민이 기득권인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만이 아니라 공법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공무원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현황도로 소유자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및 지자체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가리는 업무를 법원으로 보내지 말고 적극 행정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익, 행정, 사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국토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황도로의 세 번째 장인 개발행위 허가 등과 함께 만들어진 건축허가가 가능한 현황도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